반갑습니다. 매니 역사문화 TV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좋은 고기 많이 마시시고요. 어제는 이제 남원과 합천에 이제 가야구분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문화재청 고위 간부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기문으로 다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대단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했는데 어제 문화재청 고위 간부를 만나가지고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기문과 다리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서를 보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공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못 믿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려면 유네스코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의 정부에서 요청하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안 따라준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말 그대로 국가의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독자적인 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기문과 다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서를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삭제가 됩니다. 만약 그것이 거기에 대한 말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공문 위조죄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문서를 유네스코에서 못 받았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다고 말하는 공무원 허위 공문서 이렇게 조작한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참여하신 문화재청 간부들도 정확하게 자기들은 이것을 전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쌍성 총간부 관련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 국경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쉽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쌍성 총간부 어디로 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험 문제까지 많이 쳤는데 바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북한 지역으로 다 왔다고 기록해놨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결국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헷갈린다는 겁니다. 왜? 쌍성이 헷갈린다는 게 쌍성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개 쌍성 중에 진짜 어디 쌍성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교과서에 여러분들 쌍성 총간부는 바로 철령 위쪽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지역에 저기가 쌍성 총간부고 저기가 화주라고 이렇게 설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시험 문제까지 쳤죠. 자,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국경사 1편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열받아 가지고 욕도 했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2부 보시면 더 이제 또 열받는 또 시간이 될 겁니다. 혈압은 올리지 마시고요. 제 유튜브 보시려면 혈압 안정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영양제를 좀 드시면서 들으셔야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 했다가는 같이 명찰 받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 시험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피금을 건 영토 회복 시기 나오죠. 저기 공민한 시기 아닙니까? 저기가 쌍성 총간부라고 되어 있는데 쌍성 총간부 말은 빼고 화주라고 해놔놓고 저기 어떻습니까? 저걸 이제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제 묻는 시험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역사 왜곡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면 저거 반드시 저 문제에 질타를 받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몰랐기 때문에 저런 시험 문제에 응답을 했습니다. 저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지도입니다. 오늘 그 실체를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유튜브 쌍성 총간부 위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분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위치를 이야기 안 해준다, 미치겠다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정확하게 그 위치를 문헌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쌍성 총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쌍성 총간부가 태어난 배경이 나오죠. 용진년 사람이라고 조이하고 어떻습니까? 탁정 두 역사의 배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이 저 땅을 자기들 있던 그 땅을 어떻습니까? 몽골에다가 이제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몽골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몽골이 웬뜨가 아닙니까? 그냥 있는 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기를 어떻습니까? 저기에다가 쌍성 총간부를 설치를 합니다. 화주에 쌍성 총간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떻습니까? 저 두 배신자 어떻습니까? 조이를 총관으로 탁정을 천호로 삼아가지고 저 땅을 어떻습니까? 뺏깁니다. 몽골한테. 그게 고려사 고종의
고종 어떻습니까? 45년 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은 여기를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들 땅으로 편입하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간을 뭐라죠 보면요. 다루가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루가치 생각하면 또 누가 나옵니까? 이성계 쪽에 집안에 생각이 나죠. 다루가치를 두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공민왕 5년까지 1356년까지 이게 지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화주인데요. 화주가 약간 또 애매합니다. 보면. 그런데 보면 이제 고려사에 보시면 화주가 나오고 고화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화주하고 고화주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치된 거냐 하는데 교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 나중에 오늘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면 고화주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뭐 요사의 요사질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시는 마음 그런 어떻습니까? 위치하고 좀 약간 틀립니다.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고려사에 고화주, 화주라 쓰지 않고 고화주로 쓴 이유가 뭘까? 이 땅이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화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기준으로 화주를 생각한다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더라도 어떻습니까? 약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사에 보시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몽골의 이제 간부, 산지대왕과 이제 보지관인 등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여기 땅에 주둔하였다. 옛 화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말하는 쌍성 총관부로 봐야 되겠죠. 쌍성 총관부는 화주보다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기록을 말한다면 고화주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 전체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쌍성 총관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조선시대 때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고려 때 어떻습니까? 몽골한테 뺏긴 적이고 고려에서 회복한 것인데 이것이 조선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 창업자 이성계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이성계가 전주시기 때문에 고향을 전주라고 잡아놨는데 그 틀립니다.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성계의 고향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 고조부 때부터 저 뿌리부터 고향을 전주로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는데 원래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태어난 고향은 어떻습니까? 쌍성 총관부의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쌍성 총관부 일대가 여기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눈치채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가 어떻습니까? 이 쌍성 총관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루가치를 역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유력 가문으로 자리 잡는데요. 나중에 어때요? 이 가문이 고려로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성계의 조선까지 이제 건국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에 이성계의 고조부는 원래 어디입니까? 이게 여기에 말 그대로 이쪽 지역에 원에 투항해가 이쪽에 살다가 세력가가 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고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면요. 고려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고려의 영토를 찾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선이라는 건국까지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민왕 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민왕이 이제 기왕후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기처를 기왕후 일시조 보면요. 이제 일가족 기처를 제거하면서 고려 북방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공민왕이 받아가지고 이제 만회를 하는데 기처를 먼저 치고 어떻습니까? 북방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어때요? 쌍성 총관부 여기 있는 이쪽 지역을 이제 고려 영역으로 다시 편집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공민왕 때. 약 99년 만에 어떻습니까? 이 땅을 찾는다고 역사의 기록이 등장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 쌍성 총관부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화주가 위에 개경 위쪽에 북한 지역의 저쪽으로 어떻습니까? 다 내려가지고 서경도 장난쳤죠. 여러분들 뭐 서경 강의는 제가 전에 해놨죠. 보면 여러분들 서경이 저기라면 어떻습니까?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동하는 게 묘청의 서경청도라고 이게 여러분들 이걸 강의할 때 국사 선생님들도 아마 속으로 열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개경에서 저기 말하는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하는 겁니다. 북부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동네 간다고 무슨 북부를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북부를 하려면 서경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동에 있어야 되겠죠. 요동 쪽으로 가야 어떻습니까? 묘청에 쉽게 말하면 북벌론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분들 국사교과서에 개경에서 서경 저쪽으로 저리 간다 저게 천도다 저는 천도가 아니라 이삿짐 센터 이사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역사 조작해가 저기다 뭘 갖다 놔버렸습니까? 쌍성 총관부를 갖다 놓고 우리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했고 시험 문제까지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체 강의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또 국사 선생님들도 틀림없이 알았을 건데 왜 아무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좋다는 머리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스카이 대학에 나오신 분들 뭐 비난하는 건데 국사학과 나오신 분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도 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진짜 쌍성 총관부의 위치는 어딜까? 지금 교과서가 잘못됐다면 어디에 쌍성 총관부가 있었을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원사에 보시면 식화지 이제 세과에 어떻습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자, 요동에 쌍성 및 화주가 있다라는 나오는데 거기서 금을 캐겠다 나옵니다. 자, 범위가 좀 이제 여러분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는데 요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범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요동을 했기 때문에 이 넓은 요동에서 어디를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이제 요동으로 쌍성이 넘어갑니다. 화주하고. 자, 이 원사의 기록을 보시면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원사의 쌍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쌍성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포인트 나옵니다. 고려와 여진의 경기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고려와 여진의 경기이기 때문에 여진의 위치를 알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일부를 꼭 보셔야 나옵니다. 일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모른다면 여기서부터 쌍성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보시면 밑에 대청 일통지에 보시면 천령현의 서쪽이다 나옵니다. 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사의 전하기를 또 뭐랍니까? 쌍성 뭐 어디에 있다? 쌍성현은 천령성의 서쪽 60리에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건 어때? 쌍성 총관부는 어디 있다? 천령의 북쪽에 있는데 200리 쪽에 있다. 자, 이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냐 밑에 기록이 뭐가 나옵니까? 양명 서로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헷갈리기 쉽다 이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밑에 원문에 넣어줘 보면요. 자, 쌍성이냐 쌍성 총관부냐 약간 위치가 또 틀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고려와 여진의 경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지명을 따라가신다면 실수를 하기만 쉽죠. 왜? 여기 천령의 위치가 두 개 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쌍성도 위치가 한 서너 개가 한 3개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쌍성을 가지고 찾다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진짜 쌍성 총관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유튜브 보시면 이상한 쪽으로 쌍성 총관부를 방향을 잡는 분이 많았습니다. 제 근세사에 보시다면 쌍성은 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932년 바로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에 있습니까? 항일의용군 길림자위군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일본 국가 만주국을 상대로 벌인 전투가 쌍성보 전투입니다. 이 쌍성은 여러분 어디 있느냐? 하얼빈 쪽입니다. 하얼빈 쪽. 하얼빈 서남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떼요. 이게 아마 이제 가장 오늘 보시면 기억하신다면 쌍성의 위치 어디 쪽이냐 하는 걸 본다면 요동 쪽에 말 그대로 천령이 쪽이냐 아니면 여기 말하는 현대 근대사에도 등장하나 어떻습니까? 쌍성보 전투에 말하는 여기 쌍성하고 또 연결된 거냐? 여러분도 오늘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자료가 여러 가지 사료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명상 장황 향기라는 나옵니다. 자, 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제 기록에 보면 제가 이런 기록을 전문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그냥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문구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뭐가 나옵니까? 원나라가 망했을 때, 그죠? 원나라가 망했을 때 고려가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쌍성을 공격해가지고 옛날의 영역을 회복을 했다, 수복을 했다고 나오죠. 그 수복한 땅이 여러분들 밑에 뭐가 나옵니까? 윤관이 옛날에 개척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뭡니까? 함길등주 이렇게 나옵니다. 함길하고 등주가 함길등주가 쭉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치했다고 넣어줘 보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를 고려가 쌍성을 공격해서 다시 옛날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어디냐? 여러분들 윤관이 옛날에 개척했던 바로 윤관 구승의 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쌍성 총관부 여러분들 위치가 여러 개의 쌍성 중에 어디가 이제 쌍성 총관부냐를 이제 여기서 일단은 줄을 끌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사에 보시면 공민왕이 이제 북계 어떻습니까? 동북계를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서저 보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장군을 이제 파견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민왕 세가 5년 5월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당이라는 사람,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인당에 설명해 드릴게요. 인당이라는 사람하고 강경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려의 서북면, 여러분들 고려의 그러면 서북면이라면 어떻습니까? 고려의 서쪽, 북쪽의 국경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어떻습니까? 여기 병마사로 삼아가지고, 자, 여기 압록강 서쪽을 가서 팔참을 공격해가지고 이 땅을 다시 수복하게 만들고, 또 한 팀은 어디로 보냈느냐? 바로 밀직부사 유인우를 어떻습니까? 어디로? 고려의 동북 경계, 동북의 어떤 국경선이 있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쌍성을 회복하게 돼 수복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이 두 팀을 보내는데 군사를 두 개로 나눠 보내는데 하나는 고려의 서북, 하나는 고려의 동북으로 보내는데 서북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압록강을 건넜다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팔참을 공격했고 동북은 어떻습니까? 쌍성을 수복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북.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의 동북계는 어딘지를 보시고 고려의 서북계를 보시면 서북계는 일단 여기 압록강이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압록의 위쪽이 어떻습니까? 서북면이 되겠죠 보면요. 그러면 동북면은 어디냐? 아까 이야기했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다 잡힐 겁니다. 자, 동북면 변방 병마사는 결국은 고려의 동쪽의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요. 여기에 어떻습니까? 뺏긴 땅, 이 땅을 찾기 위해서 공민왕이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자, 동계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동계는 원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어떻습니까?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자, 누가? 윤관이 구성을 두었는데, 여기가 뭡니까? 공음진 선출력이 넘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고려의 동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공음진 선출령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앞에 연결한다면, 바로, 여기에 쌍성 총관부가 있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어떤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기가 아닌 거 저 철령 위쪽 아닙니까? 이렇게 왜냐면 요사 치리지라든지 보면 그쪽 비슷한 글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진하고 관계를 안다면 쉽게 밝혀지겠죠. 요보다 고려는 요지만도 조선은 여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아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고려의 동계는 어디입니까? 공음진 선출력으로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문헌 통고로 보겠습니다. 여유당 전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진이 어디 살았는지. 자, 여진은 자, 이성계도 여진이고 다 여진인데 보면요. 여진이 뭐냐? 여러분들 볼까요? 문헌 통고에 이르기를 뭐랍니까? 여진은 뭐다? 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옛날에 뭐다? 숙신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동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동족 숙신시에 어떻습니까? 그 후세들이 다 여진이었고 조금 더 나옵니다. 뒤에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발해의 백성이었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여진이라 불렀다. 여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어떻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 양반들 어디에 살았다? 위 두만강 북쪽에. 자, 두만강 북쪽에 어떻습니까? 이쪽에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땅은 본래 어디다 모두 어떻습니까? 발해의 땅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발해, 여진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진이 나중에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금나라, 청나라로 갑니다. 금나라, 청나라의 시주가 김한보죠 보면요. 그러면 뭡니까 보면 자, 연결되는 고리. 자, 발해, 금나라, 청나라, 여진, 조선 다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 한번 했죠, 이제. 자, 여진은 어디입니까? 두만강 쪽입니다. 압록강 쪽 아닙니다. 두만강 쪽에 어떻습니까? 북쪽에 어떻습니까? 여진이 여기서 이제 토대를 잡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발해의 사람이었고 원래 발해의 땅이라는 기록이 이렇게 기록상 나옵니다. 숙신의 어떻습니까? 숙신시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후예들. 우리 이제 동이족에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는 그룹들이잖아요. 보면요. 저기서 시라는 것은 복귀시, 시분은 옛날에 어떻습니까? 존칭의 용어입니다. 지금 아저씨 할 때 강씨 이런 게 그 씨 그런 쪽에 물론 그 언어를 부를 때 존경하면서 부르면 괜찮은데 하대하는 식으로 어떻습니까? 먼씨, 강씨, 박씨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에 고대 언어의 씨라는 것은 그 존칭입니다. 대단히 높은 분들 이야기할 때 씨를 이렇게 기록으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냐? 자, 여기 또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누구를 보냈죠? 자, 동북면에 어떻습니까? 유인우를 보냈는데, 자, 유인우가 어떻습니까? 자, 회복한 땅이 나옵니다. 팔주 오진을 나오는데, 여기는 뭐죠 보면요? 자, 이 땅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윤관이 옛날에 구성을 개척한 지역이다.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유인우가 쌍성을 쳐가지고 땅을 회복하는데, 했는데, 그 쌍성은 원래 어디 땅이다? 윤관이 어떻습니까? 구성을 개척한 지역이다라는, 그러면 공원진 선출년 지형으로 역사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오늘 이만큼 강의했으면 게임은 끝났죠? 그런데 왜 이런 역사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원진 선출력 쌍성 총관부를 북한 땅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왜 갖다 놨습니까? 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어때요? 오늘도 뭐 욕은 못하겠지만 이 정신병자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지금 국사책에 저런 지도 안 그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 다음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거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죠. 고려사의 함주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배경 보겠습니다. 공엄진 선출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공엄진 선출령은 뭐다? 함주다. 함주 대도독부가 있던 그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 함주 공엄진은 옛날에 뭐라 불렀다? 공주 광주라 불렀다. 여기에 선출령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조선 세종실록에는 이쪽 지역을 뭐라 부릅니까? 경원도부라 부릅니다. 자, 경원의 경자는 뭐냐? 경사의 근원이죠. 경사가 일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의 근원인 그 땅이 어떻습니까? 그 땅으로 경원도부라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볼까요? 바로 여기가 공엄진 선출령 지역인데 공주 광주라 불렀고 여기는 여러분들 누가? 바로 조선의 태조의 어떻습니까? 태조의 조상인 4대조 조상인 뭡니까 보면 목조 등등이 있고 목조에 비가 있는 안능이 이쪽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뭡니까? 경사의 근원. 자, 조선이 건국됐잖아요. 이 경사스러운 어떻습니까? 일의 역사의 근원인 이 지명을 경원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도읍으로 성격을 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기록 이제 기억하시겠죠?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함주, 공원진, 선출령, 경원도부, 광주, 공주 여러분들 오늘 어디까지 추가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 유인우. 자, 다들 이게 어떻습니까? 이 역사 무대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쌍성의 지명이 여러 개라고 시대별로 쌍성을 여러 개 표현했다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조선시대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김성이라는 분이 이제 경원에 대해서 시를 한번 지었는데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자, 김대현 선생님이 이걸 번역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왜 경원이냐? 경사의 근원으로 왜 표현했느냐? 여러분들, 자,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이 시가 나옵니다. 꽁꽁청청 얼어부터 추운 지역 쭉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요새가 나오고 여기에 뭡니까? 선출령이 나오고 어때요? 그 양성이 나오죠. 매단종은 세조각에 대해서 그 양성에 누워있네. 그 양성은 일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니라서 알았으랴. 이 춥고 어떻습니까? 이 변방의 요새 지역, 선출령이 있는 공엄증이 있는 이 지역, 그 양성이 있는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왕업에 의할 국가 발흥의 터전이 돼가지고 경사가 끝이 없을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자, 이 땅에서 누가 출연한다 여러분들? 이성기가 출연해가지고 바로 어떻습니까? 조선을 세워가지고 그 경사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름을 뭐랍니까? 경원이라고 붙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 경원의 지명 탄생, 이게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어떻습니까? 공엄진, 선출령, 그양성 이쪽 지역이 뭐다? 바로 왕업이 조선이 어떻습니까? 태동되는 국가 발전의 터전, 발흥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서 이 땅을 뭐다? 경원도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되시죠? 자, 이 지역을 연료실 기술에서는 뭐라 했느냐면 바로 함경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충격을 받는 일이 또 계속 발생하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런 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강의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시는 분들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이 땅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려 때 동북면이 고려 땅이었고 고구려 땅이었고 고려 때 동북면이었고 공엄진 선출령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라 한다?
함경도라고 했다. 여러분들 지금 함경도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동북면 함주를 어떻습니까? 여진에게 뺏겼다가 나중에 또 어때? 원나라한테 뺏겨가지고 자, 누가? 공민왕이 99년 만에 비로소 순복하였다. 이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이 땅을 뭘 했습니까? 풍패의 고향이 되었다. 풍파. 여러분들 풍패 아시죠? 조선시대 때 이 땅이 뭡니까? 풍패의 고향이 되었다 이거예요. 풍패. 여러분들 풍패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전주에 가보시면 풍패지관이 있습니다. 1906년 명나라 아주 글을 잘 쓰시는 사신인 주지번이 와서 어떻습니까? 조선에 어떻습니까? 전주의 시의 고향인 전주에 내려와가지고 저 글을 써주고 갑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가 풍패지관이래가 어떻습니까? 전주 이 시의 본향이 저기지만은 또 이성계의 풍패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성계의 풍패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공음진 선출령 지역, 쌍성 총강부 지역 여기가 어떻습니까? 풍패예요. 그래서 앞에 연려실 기술에 이 땅을 뭐라 했습니까 보면 함경도고 거기가 뭡니까? 바로 경원도부가 있는 자리였고 저기가 풍패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풍패하니까 어때요? 아, 전주의 시의 봉고향이 전주에 있는 풍패지간이기 때문에 저기가 바로 풍패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성계의 풍패는 역사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후기의 북방 경계, 동북면 경계 그쪽 지역이 바로 풍패고 거기서 어때요? 조선의 왕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풍패에 대해서 풍패는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풍패는 항고조 유방의 고향 땅이 고향을 풍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고조 유방이 이제 이 자기 고향 땅 지역을 풍패로 부르는 이유 모든 역사서의 풍패라는 용어는 뭐냐면 그 국가를 세운 시조의 고향 땅을 풍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주에 풍패지간이 있느냐 바로 전주 이시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풍패지간이란 글이 있었고 원래 이제 조선사에 말하는 풍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풍패는 이성계에 태어난 그 왕업이 시작된 바로 공음진 선출령 쌍성 총강부 지역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정리되시겠죠? 이제 이 지도가 얼마만큼 이제 잘못됐는지 뭐 이제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 되면 이제 요즘 이 단계에서는 혈압이 이제 좀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다 됐을 거고요. 자, 이 지도가 얼마만큼 이제 거짓말인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민왕 때 이제 북방을 해보고 그러는데요. 자, 인당하고 강경중을 보내가지고 천령을 이제 다시 찾고요. 그 다음 유인을 보내가지고 공음진을 이쪽을 어떻습니까? 저기 쌍성을 치면서 저쪽 땅을 찾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화살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헷갈리니까 유인우가 간 쌍성도 천령 쪽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동북면입니다. 그건 동북면을 갔기 때문에 공음진이었대요. 고려의 동북 쪽입니다. 동계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분들은 이제 정리를 다 하시고요. 이때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천령을 정복할 때 인당하고 강정중이란 어떻습니까? 고려에 이제 쉽게 말하면 참 간부들이 출동을 하는데 장군들이 출동하는데요. 그때 이제 간부 중에 인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동인 씨의 시조가 되고요. 그때 벼슬이 평리라고 부릅니다. 평리인데 이 양반하고 이제 강경중이라는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장군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나중에 강경중이 술을 많이 먹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술이 취해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인당이 명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지금 왕이 명령해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듣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평리 인당이라는 분이 강경준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목을 베고 직접 어떻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 땅을 삼파를 공파합니다. 이래가지고 삼참을 공파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수복하는 배경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령위와 공음진을 회복했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나라에 어떻습니까? 황제가 시비를 건 겁니다. 원제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왜 여진을 시키면 치면 되지 왜 우리 국경까지 왔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국경 침입을 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 80만 대공 이끌고 한번 붙자 우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 문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공민왕이 참 슬프지만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죄를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원나라 땅을 이렇게 침략했다고 때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80만 대군을 가지고 전쟁으로 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동인 씨의 시조 인당이란 분이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합니다. 참 이런 일이 슬픈 일이 국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련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교동인 씨 되시는 분들 이 강의 들으시고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시조는 충신이었고 참 우리 국경사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음징 선출령 쌍성 총관부의 위치를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자 고려 후기의 조선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 속에 특히 국민한 역사 시기에 쌍성 총관부 위치가 어디였는지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쌍성이 여러 개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되시겠죠? 자 빨리 저 지도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자꾸 반도에 밀어넣습니까? 뭐 다른 거는 다 큰 거 좋아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거 다 좋아하면서 딱 영토는 왜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DNA 세포가 그런지 전생에 어떻습니까? 그런 종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쌍욕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빨리 쌍성총관부 공음진 선출령 위치 제대로 돌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충성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우리 역사학자들의 마지막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메린 역사문화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자료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역사의 동영상으로 남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역사의 강복에 도움 주시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생각만 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사랑이라든지 역사 이게 뭐 이렇게 강복을 위해서 많이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여건이 되신다면 죽으면 가져갈 재산 없습니다. 자식들이나 좋아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된다면 진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런 역사만이라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끔 많이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이런 역사의 영역상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들이 많이 어떻습니까?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 찾는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후원도 부탁드린다는 거 그리고 회원도 많이 여러분들 좀 가입해 주셔가지고 우리 가에서 찾는 모임이라든지 전라도 천년사 찾는 모임 그리고 우리 국경사 우리 고대에서 찾는 이런 모임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메림 역사문화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는 시민 우리 역사들과 함께 운영을 합니다. 제 독단적인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료문은 고고학적으로 바탕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 좋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엉뚱한 댓글 절대로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고요. 서로 스트레스받기 때문에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 강복에 도움되는 사료를 바탕으로 어디에 있다더라 하지 마시고 사료를 바탕으로 사료 원문과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직접 제시하시면서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료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쌍성 총관부 위치 여러분들 요청하신 쌍성 총관부 위치 헷갈린다는 이 위치는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유튜브로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